주식입니다. 오늘은 버진 갤럭틱 4편 증자 발표 과연 악재일까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금융자문이 아닌 개인 의견 공유입니다. 오늘은 4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자 발표 과연 악재일까? 두 번째, 리차드 브랜슨 탑승 일정 연기. 세 번째, FAA 승인. 네 번째, 주가 전망입니다. 첫 번째, 증자 발표 관련 알아보시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지난 8월 3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증자 요지는 460밀리언 자금 조달, 총 2360만 주 신주 발행입니다. 이번에 460밀리언 자금 조달을 하면 현재 보유 현금 360밀리언과 합하여 총 보유 현금은 820밀리언 USD로 늘어나게 됩니다. 분기 로스가 약 60밀리언이니 14개 분기 매출액이 0이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약 3.5년 정도 수익 0으로 버틸 수 있는 현금 확보가 될 것이다 를 요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내년부터는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자 발표가 과연 악재일까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가 맞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나고 보통 신주 발행가가 현 주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번 증자 가격은 19.5달러에 추가 할인이 있으면 18달러대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당시 주가가 24달러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의 증자 가격이었습니다. 다만 성장기업 증자는 중장기적으로 회사 주가에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기업 중 꾸준히 유상 증자를 진행한 테슬라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표는 연도별 테슬라 주식수입니다. 테슬라는 2010년 상장 후 꾸준히 증자를 진행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 적자일 때 공장 증설을 위해 증자를 단행했고 흑자 전환 후에도 공격적 공장 증설을 위해 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표는 연도별 테슬라 자동차 생산 대수입니다. 이제는 사이버트럭 단일 차종으로 50만 대 이상 주문을 받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으나 증자는 생산량이 매우 미미했던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주로 단행되었습니다. 4년 전 2016년 5월 테슬라 증자 관련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당시 테슬라 주가는 200달러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증자 발표로 단기 주가는 하락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중 확대 기회였죠. 증자는 캐파 확장 투자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2018년 자동차 50만 대를 생산할 거라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2018년에 35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 생산 확대는 늦어졌습니다. 2016년 테슬라 연간 차량 생산 대수는 고작 7만 6천 대였습니다. 7만 6천 대에서 35만 대면 많은 성장을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테슬라가 2016년도에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계획대로 정확히 생산 캐파가 확장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장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보다 정확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기업이 그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쌓으면서 주가와 펀더먼털이 같이 성장했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2021년에서야 내년에서야 연간 50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회사의 확고한 방향성에 신뢰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200달러 박스권에서 최근 1000달러를 훌쩍 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흑자 전환 후에도 증자를 단행합니다. 불과 올해 2월에도 증자를 진행했는데 회사는 이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올해 2월 유상증자 발표는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유증 발표 2주 전에 증자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한 후 보도된 내용입니다. 주가는 증자 발표 후 6% 급락했다가 단기에 회복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10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증자 발표 또한 지나고 보면 매수 기회였죠. 이번 버진 갤럭틱 증자 발표는 단기적으로 증자 가격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지만
성장 기업에 꼭 필요한 증자이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에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 및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브랜슨 탑승일 연기입니다. 사실 리차드 브랜슨이 이전에 올해 말, 즉 2020년 말 탑승을 언급했는데 한 분기 지연된 것입니다. 이 회사 핵심 투자 포인트가 상용화 가시화인데 리차드 브랜슨 탑승일 연기는 분명한 단기 악재입니다. 따라서 해당 뉴스에 따른 단기 주가 하락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장기 투자자에게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 영향이 상용화 준비에 영향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까 보신 테슬라 사례 또한 과거에 수많은 연기, 지연, 계획 변경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진 갤럭틱 투자 시 이번과 같은 이벤트는 감안하시고 업데이트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우주여행 상용화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 CEO를 디즈니에서 영입했고요. 2분기 중에 8번의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 6번은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에서 진행했고요. 또한 비행 속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테스트 비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 여행기 실내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던지 디자인 공개 후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말입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었음에도 추가 비행기 제작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쉬고 우주여행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 3층 에어리어가 준비되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리차드 브랜슨 탑승일이 한 분기 지연되었으나 이 회사의 큰 그림은 차곡차곡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상용화를 위한 FAA 승인입니다. 29개 항목 중 이번에 3개를 추가하여 27개 승인을 확보했습니다. 거의 구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가 전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사는 큰 그림 변함없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회사 펀더먼털에 수렴할 것입니다. 증자, 탑승 지연 등 단기 악재도 있었으나 상용화 준비 관련 긍정적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교적 초기 단계 회사입니다. 앞으로 주가 변동성은 위로도 아래로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자금 또는 포트폴리오 비중 편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또 다른 일정 지연 뉴스, 준비 과정에서 각종 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비중 확대 기회로 이용하느냐, 큰 그림에 대한 확신 하락으로 비중을 줄이느냐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각자 면밀히 검토하시어 좋은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고민이 많아질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주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에는 변함이 없는지. 오늘은 최근 4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주가는 최근 단기에 하락했으나 중장기 투자 포인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버진 갤럭틱 4편 증자 발표편을 마칩니다. 이번 조정을 딸바보 시청자님들은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의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